쓰고 읽고 사람책. 안녕하세요.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트라우마, 내 안의 트라우마 치유학입니다. 관련해서 쓴 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이었다. 중2 첫째 딸이 자신은 파김치 트라우마가 있다고 했다. 어렸을 때 엄마가 파김치를 담그고 맛있다고 억지로 계속 먹으라고 했다는 것이다. 나는 무슨 그런 것도 트라우마가 될까 속으로 생각했다. 트라우마는 전쟁이나 교통사고, 그리고 화재 등 인간의 일반적 경험의 범위를 넘어서는 상황에서 발생하지만 수술이나 주변 사람과 마찰 등과 같은 일상생활의 작은 것에도 발생한다라고 내 안의 트라우마 치유하기 저자 피터 레빈은 말한다. 사람은 감당하기 힘든 위협과 도전을 마주하면 크게 두 가지로 반응한다. 투쟁과 도피, 즉 피 터지게 싸우던지 죽을 힘을 다해 도망치기다. 이 두 가지가 안 되겠다 싶으면 최종으로 선택하는 것이 얼음 반응이다. 즉 죽은 척하기다. 이 세 가지 반응은 야생동물의 세계에서 자연스럽게 일어난다. 하지만 살벌한 약육강식의 법칙이 지배하는 동물의 세계에서 트라우마로 고생하는 동물은 거의 없다. 그 이유는 왜일까? 죽음의 문턱에 서 있는 유기체는 투쟁과 도피를 위해 내부에서 엄청난 에너지를 발생시킨다. 그 에너지를 발산하지 못하고 신체가 얼음 반응으로 들어가면 이 과잉된 에너지가 몸속에서 해소되지 못하고 끊임없이 우리를 괴롭힌다. 이것이 트라우마라고 피터 레빈은 설명한다. 왜 야생동물들은 매일 같은 투쟁과 도피, 그리고 얼음 반응을 하면서도 여기서 영향을 받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까? 모든 유기체에는 과잉된 에너지를 해소하는 본능적인 힘이 있다. 동물들은 본능적으로 얼음 반응으로 인해 방출되지 못한 에너지를 모두 발산하고 털어내 버리고 마치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생활한다. 사람은 본능과 감정과 이성, 이렇게 세 가지 요소로 살아간다. 과잉된 에너지의 방출은 본능에 맡겨야 한다. 이성은 잠시 팔짱을 끼고 본능에게 자리를 비켜주어야 한다. 그런데 인간은 이때에도 이성이 개입한다. 경험하고 있는 두려움에 저항하고 죽음의 공포를 회피하려고 한다. 인간은 본능을 믿지 못하고 몸의 감각이 자연스럽게 긴장하고 떨리고 수축 발산하는 과정을 억제하고 회피해버리고 저항하다가 압도당해버린다. 트라우마는 어쩌면 인간이 선물로 받은 이성을 제멋대로 사용하는 부작용일지도 모르겠다. 고양이는 아주 작은 바스락거림에도 귀를 쫑긋 세우고 몸을 움츠리고 온 에너지를 눈과 귀에 집중한다. 이것을 정향 반응이라고 한다. 인간도 사냥할 때 동물적 반응과 감각 느낌을 사용해 사냥감에 집중하고 주변 환경에 조율한다. 이런 흐름과 하나 되어 자신을 잊고 있을 때 충만한 행복감이 느낀다. 이런 정향 반응이 최상으로 작동할 때 사람은 주의를 통제하고 자신감과 어떤 도전에도 성공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는 자신의 능력에 안도감을 갖는다. 이런 정향 반응은 자신이 삶의 주체로서 스트레스에 무기력하게 굴복하지 않고 자신의 존엄을 지키며 삶의 호기심, 즐거움, 그리고 기쁨을 누리는 행동이라고 생각한다. 다음으로는 트라우마 증상을 살펴보겠다. 트라우마 증상에는 네 가지 요소가 있다. 과각성, 과경계 상태, 수축, 해리, 그리고 무력감과 연결된 얼음 반응이 있다. 과도하게 각성된 상태에서 주의를 과도하게 경계한다. 이것은 강박적인 정향 반응이다. 사냥꾼이 위협의 원인이 무엇인지 확인하는데 열을 올리는 것이다. 문제는 외부의 위협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부에서 일어나는 과도한 각성 때문인데도 끊임없이 외부를 탐색하는 것이다. 피터 레빈은 우리 몸에 해소되지 못한 에너지를 우리는 우리 눈과 귀 그리고 근육에 과도하게 에너지를 보내면서 초긴장 상태로 주위를 탐색하게 한다고 했다. 이런 정양 반응은 삶의 주체로서 이런 과도한 정양 반응은 삶의 주체로서 당당하게 누리게 하지 못하고 우리를 두려움에 떨고 예민한 고양이로 만들어 버린다. 예민한 사람은 강하게 각성되고 경계태세를 유지한다. 약간 눈치를 보거나 두려워하는 모습을 보이며 놀란 눈으로 과도하게 반응한다. 예민함은 본능이 주는 호기심과 즐거움, 그리고 기쁨을 즐기는 능력을 약화시킨다. 우리 존재 중심에서는 안전하다고 느끼지 않는다. 늘 신경이 곤두서 있고 초조하고 언제든지 방어적으로 반응할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 하지만 진짜 존재하는 위협은 인식하지 못한다. 트라우마 증상은 존재하지 않는 위협의 원인을 찾으려 애쓴다는 피터 레빈의 말이 와닿는다. 많은 명상가들, 치유 프로그램에서 놓아버려라, let it go, release 또는 대자연 혹은 신에게 맡겨라, 당신 뜻대로 하소서라는 말을 한다. 이 말은 어쩌면 과민하게 집착하고 두려움에 떨고 있는 이성, 에고에게 한 발짝 좀 떨어져서 바라보고 본능에게 내맡기라는 말이 아닌가 싶다. 두 번째 증상은 헬이다. dissociation. 몸과 연결이 차단된 느낌이다. 각성되거나 불쾌한 트라우마 장면이나 감각이 떠오르면 그 감각으로부터 자신을 분리시킨다. 육체적 고통을 느끼지 않기 위해서이다. 자신과 현실을 분리시킨다. 사람은 자신의 현재 감각을 느끼며 그 감각들을 인정할 때 here and now, 바로 현재, 지금 여기를 온전하게 살아간다. 세 번째는 무력감이다. 에너지가 완전히 방출되지 않으면 우리 몸은 위협이 끝나지 않는 것으로 인식하고 계속 그 에너지 상태를 유지해서 우리를 과각성 상태로 이끈다. 에너지 상태가 계속 높아지면 우리 몸은 유기체의 보호 기제를 아주 세게 작동한다. 즉 얼음 상태가 된다. 이렇게 악셀레이터와 브레이크를 동시에 밟고 있는 딜레마에 빠지고 만성적인 무기력 상태가 된다. 이런 상태에서는 작은 스트레스에도 쉽게 무기력해지며 일상생활을 회피하고 제한된 삶을 살게 된다. 피터 레빈은 트라우마 치료는 우리가 동물적 본능을 가지고 있는 능력이라고 했다. 그는 25년간의 임상 경험을 통해 어떻게 그 능력을 깨울 수 있는지 체득했다고 한다. 그리고 그 방법은 매우 간단하다. 소매틱 경험, somatic experience다. 그 치유 방법은 다음 시간에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내 안의 트라우마 치유하기 이 내용 부분을 좀 증상과 원인 이런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좀 글을 써봤습니다. 어떻게 보면 글에 나와 있던 것처럼 우리의 동물적인 본능을 통해 어떤 이런 고통이나 트라우마의 반응들을 에너지를 방출할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지고 있는데 자연스럽게 우리 본능의 힘을 믿고 방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순간적인 그 두려움과 죽음에 대한 공포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의 심피질, 즉 이성의 뇌가 작동을 해서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그 반응들을 두려움이나 이런 걸 회피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억제하고 억압하기 때문에 그 고통의 에너지, 그 과잉 방출된 에너지가 계속 몸 안에 맴돌면서 곳곳에 다양한 곳에 증상을 일으키거나 무기력감, 그 다음에 극도의 예민함,
과도한 경계 상태 이런 것을 유지하는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어떻게 이런 과도한 에너지, 방출되지 못한 에너지들을 방출시켜서 우리가 트라우마에서 회복될 수 있는지 그런 방법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